오늘은 요실금 수술을 과연 어느 과에서 받는 게 더 나은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소변과 관련된 거니까 이 비뇨기과에서 무조건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반면에 대부분도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들 중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산부인과라서 산부인과가 낫지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자 편에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일장일단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비뇨기과 선생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비뇨기과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영상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보다는 당연히 이건 비뇨기과에서 하셔야죠 딱 얘기하고 끝내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본인이 속한 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거는 좋죠.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남들이 보면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하에서는 모든 과에서 사실 다 받으셔도 됩니다. 감기 치료를 우리가 내과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받을 수 있죠. 또 가정의학과 가서도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산부인과 오셔도 감기는 간단한 진료이기 때문에 다 처방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과에서 뭘 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 대전제는 그 수술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많고 잘하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게 왜 있겠어요? 4년 동안의 트레이닝을 거치고 전문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과가 없는 일반 선생님보다는 또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경험이 많고 교육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 수술을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과별로 좀 이렇게 겹치는 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척추 수술을 받는다고 치면은 정형외과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신경외과에서도 수술을 하고요. 수부외과, 손 수술을 정형외과에서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수부 성형외과라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파트도 있거든요. 두개골 자체는 신경외과에서 수술하지만 요 두개골 바닥 쪽으로 오면은 이비인후과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신경외과에서 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과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실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자 요실금 같은 경우는 그건 무조건 비뇨기과에서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뇨기과라서 비뇨기과에서 수술할 수도 있지만은 여성 질을 통해서 수술하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질 쪽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비뇨기과보다는 산부인과가 훨씬 더 경험이 많은 건 또 사실이죠. 비뇨기라는 게 뭐죠? 우리가 요도서부터 해서 방광, 요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분야, 소변과 관련된 거를 비뇨기라고 하는데 사실 비뇨기과에서 여성 질을 통한 수술을 하거나 질 질환을 보는 거는 사실 또 흔한 경험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질을 통해서 그런 골반장기 탈출증, 자궁이 내려왔다든지 방광류라든지 직장이 내려오는 거는 전부 다 질을 통해서 하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 자연분만해서 골반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친숙한 것들은 아무래도 산부인과가 좀 더 친숙하죠. 여성 요실금의 근본 원인 자체가 자연분만을 해서 골반 근육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는 질환에서 요실금 수술하면서 골반 근육을 복구를 해주는 게 사실은 더 맞거든요. 근데 그런 수술의 경험은 사실 또 비뇨기과에서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산과하고 부인과를 합쳐 산부인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식내분비라는 세부 전공도 있고요. 또 비뇨부인과라는 세부 전공 분야도 있거든요. 여성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든지 여성 요실금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세부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도 진료받을 수도 있고 비뇨기과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요실금 수술을 하면서 골반 근육 복구를 같이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부인과가 좀 더 유리하겠죠. 여성 질 질환이라든지 거기에 연결된 자궁 질환을 같이 볼 때는 당연히 이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학적인 내용을 좀 떠나서요. 환자분 입장에서 어떤 진료 편의적인 그런 측면이랄까요? 비뇨기과도 여러 분야의 비뇨기과가 있죠. 남성 성의학, 남성 성기 분야는 당연히 비뇨기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진료를 당연히 같이 보는 비뇨기과가 많을 거예요. 남자 환자들도 많이 섞여 있을 것이고 여성분 입장에서 여성 요실금 진료를 받으려면 이제 요역도 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제 하체를 탈의해서 본인의 음모나 이런 것도 노출시키고 공선이 남성들하고 겹치는 게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다행히 여성 환자들만 있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으로 파우더룸을 구비해 놓는다든지 좀 더 여성도 편하게 옷을 벗고 좀 다니시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는 그런 진료 동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당연히 여성 요실금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자 환자분들과 섞이고 지금 여러 남성 질환 같이 보는 그런 비뇨기과보다는 산부인과가 좀 더 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의료보험 통계 같은 거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좀 산부인과에서 여성 요실금은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여성 요실금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비뇨기과에 꼭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나으실까요? 단순 여성 요실금이 아니라 비뇨기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 방광에 뭐 결석이 같이 있다든지, 요관에 기형이 있다든지, 감염이 콩팥까지 가가지고 뭐 신우신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여성 요실금이라도 비뇨기과에 진료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최근에 실제 저희 병원에도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 꼭 요실금 수술 받겠다고 보신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비뇨기과로 돌려보냈어요. 수신증, 콩팥도 같이 부어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콩팥 진료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뇨기과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환자분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과를 유리한 쪽을 잘 선택하셔서 고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드린다면 남자분 요실금이라면 무조건 비뇨기과를 가셔야 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진료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여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반된 지리한 골반 근육 복구를 같이 하겠다든지 자궁 탈출증 진료를 같이 보겠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산부인과에서 진료 보시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좀 남자분들하고 같이 좀 진료 보기 좀 꺼리다, 좀 여성만의 어떤 그런 내밀한 은밀한 얘기도 좀 같이 좀 하시겠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진료 환경 자체가 좀 더 여성 친화적인 그런 측면이 산부인과가 좀 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단순 여성 요실금이 아니라 결석이란 질환이 동반됐다든지 신장, 콩팥, 상부 비뇨기에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동반된 경우라면 그건 당연히 산부인과에서는 진료가 안 되고요. 비뇨기과에 같이 가서 진료 보시는 김에 요실금도 거기서 치료 보시는 게 아무래도 환자분한테 유리하겠죠. 따져보셔서 유리한 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